안녕하세요. 여왕개미입니다. 조화로운 부 1장 재정적 기둥에 이어서 오늘은 제2장 관계적 기둥을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는 자기 자신, 친구, 친척, 성직자, 동료,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피의 신전 위에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나머지 비문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지워져서 일부만 알 수 있는데 그 중에는 그러면 우주와 신들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면을 보아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되고 외적 진화를 가져오며 외적 진화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외적인 발전이 생기기 전에 항상 내적인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거기 가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친구, 더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 그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에너지와 진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같은 진동끼리는 끌어당기고 다른 진동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또 에너지는 결코 생기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라. 조화로운 부는 당신의 진동을 높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내면의 일이다. 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을 기억하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한다. 당신이 적절한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내면이 외면보다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당신이 재정적 기둥에서 설명한 모든 행동을 따랐다면 당신은 이미 진동 에너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카드를 만들고 매일 중요한 6가지 행동 목록대로 수행하고 시간의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다. 외부 소음과 바쁜 일에서 벗어나라.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당신이 창의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 보라. 이것이 자기애이며 자기 존중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더 심원하고 더 잘 연결하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인식하려면 그 관계에 전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 개선을 당신의 목표 카드에 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사업적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건전한 관계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싶은가? 바로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낭만적인 사람이라면 당신 스스로 낭만적인 사람이 되어라.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가? 당장 체육관으로 가서 당신 몸을 먼저 멋지게 만들어라. 인정 많은 파트너를 원하는가? 당신이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원한다고?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라. 충실하고 진실한 친구를 원하는가? 당신이 먼저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관계는 성장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신중하게 기해야 한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진동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다. 누구와의 사이가 멀어지면 그것은 대개 어느 한쪽에서 진동 에너지를 차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겪고 자기의 인생을 치유하거나 중독에서 벗어나기로 했는데 나머지 한쪽은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성장하는 사람은 더는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가 더는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애정 관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지속한다. 영혼의 법칙은 보다 풍부한 표현과 확장을 강조한다. 당신의 관계가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감사와 인정을 연습해야 한다. 무엇이든 인정받으면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법이다. 당신의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석 등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느 관계에 감사하면 그 관계의 가치도 커진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느 관계에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쇠퇴하고 결국 죽어버린다.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당신의 관계도 확장될 것이다. 때로는 가장 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우리 인생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습관이나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이다. 예전의 생활 방식, 친구, 활동 등을 버리지 않으면 새롭고 더 나은 것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다. 가정 환경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당신이 위대해지기로 선택할 때 대부분의 경우 주위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과감하게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옛 친구들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지지한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당신의 꿈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지 마라.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험담하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그런 사람들을 잘 알 것이다. 그들은 무엇은 효과가 없다는 둥, 무엇은 완벽하지 않다는 둥, 무엇이 없다는 등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나면 당신은 진이 다 빠져 기진맥진할 것이다. 인생은 소중하고 시간은 정말 빨리 흐른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들을 보면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가? 그들의 삶은 부유한가? 그들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가난한 것에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가?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만일 그들이 독신이라면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당신 친구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면 당신이 건강할 가능성은 5배나 높아진다. 생각해 보라.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당신이 운동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도록 돕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 당신은 누구와 어울리겠는가? 2사람이든 10사람이든 파트너십의 힘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에너지와 혁신을 만들어낸다. 성경은 2-3사람이 합심해서 모이는 곳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협업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훌륭한 방법이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꿈을 이루고 다음 성취에 도전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 명의 구성원이 먼저 자신의 목표를 그룹 구성원들에게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나머지 그룹 구성원들이 그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고 그룹 내의 누군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마인드스토밍 방식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처음 발표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의 도움을 청한다. 이런 그룹에 가입하면 그 그룹이 당신에게 계속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당신과 접촉함으로써 생각한 일정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당신이 그룹의 다른 구성원을 많이 도울수록 더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메커니즘의 역할도 한다. 나는 한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내 업계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우리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우리 그룹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그룹은 정말 흥미진진하다. 당신도 이런 유형의 관계를 맺을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결론은 이렇다. 당신 혼자서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종류의 관계와 파트너십이 당신의 목표 달성률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당신이 동경하는 업계 인물들,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 당신이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당신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만 해도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은가? 인생의 모든 위대한 성취자에게는 코치나 멘토가 있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거나 내게 조언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10걸음에서 20걸음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면 계속 뛰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당신이 집중력과 방향을 잃지 않고 배우는 기술을 더 연마하도록 돕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기억하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위대한 기부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당신 삶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라. 당신 또한 자신의 코치 에너지를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전 세계와 관계를 맺으라. 당신이 이 생에 태어나려면 자궁 속에서 죽음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에 태어나면서 투쟁과 도전의 세상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자궁의 따뜻함과 안전함에 종지부를 짓고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세계로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려면 옛것을 버려야 한다. 더 높은 관점에서 볼 때 창조에는 이런 혼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 자신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내면으로부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파트너, 사업,
몸, 애정관계, 환경,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치유될 것이다. 간디의 말을 인용해보자. 당신이 먼저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 당신과 나부터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여왕개미였습니다.